그 다음에 사냥, 이런 여가 활동, 여가 생활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게임이나 사냥 같이 호화스러운 여가 활동, 이런 것들이 고전주의 시대에 생겨요. 그리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나는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해, 이런 엘리트 의식 같은 것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는 귀족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달라. 이렇게 생겨요. 시민계급에서 또 올라간 사람들도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나는 우월한 사람이야. 이런 개념이. 엘리트 개념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형태는 오만하고 지갑 없고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안 좋은 그런 것들을 표출하기 위해서 우스꽝스러운 그런 것들이 발생해요. 우스꽝스러운 무슨 시도 같은 걸. 예, 분장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탄들, 유령들, 그 다음에 마술, 마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돼요, 사람들이. 이런 게 종교적인 거에서부터 풀어지니까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마술이나 마녀나 사탄이나 유령이나 이런 게. 자, 예술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나 보세요. 로코코의 양식이나 계몽주의, 질풍노도, 이런 미학적인 표현들이 생겨요. 자, 이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간의 평등에 대한 거. 사람은 서로 같다 이거예요. 누구나 같다. 이런 게 기본적인 그런 베이스에 깔린 의식이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우아함, 부드러움, 온화함, 이런 거예요. 그게 그 예절하고 관계가 있다 그랬죠, 제가. 네. 그러니까 음악 사조 안에서 바로크가 있죠. 그 다음이 고전주의 시대인데, 이 정확하게 그거를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사이에 로코코라는 양식이 있어요. 로코코라는 양식이 짧게. 예. 이 로코코 양식에서 제일 중요한 걸 포인트를 말하자 하면은 우아함이에요. 우아함, 부드러움, 우아함. 왜냐면 바로크가 굉장히 형식적이었거든요. 형식적이고 무겁고, 예, 이랬는데 그거에서부터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부드러움, 온화함 쪽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로코코 양식 그러면 부드러움, 온화함 이런 거예요. 그게 고전주의 시대로 넘어오면서도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로코코 양식은 귀족들이 굉장히 추구했던 양식이야. 부드러움, 온화함, 우아함. 그러니까 옷을 입고 막 그 사회적인 사람들 모임에 가서도 부드러운 척하고, 온화한 척하고, 우아한 척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들이나 의상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밝고 우아해지고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그 다음에 장식, 이런 것들, 섬세한 장식, 작은 조각들, 이런 것들. 그 바로크가 가졌던 단점을 보완하는 거예요. 바로크는 장식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데 화려하고 막 이런 것들인 건데, 로코코에서 고전주의로 넘어가면서 그것들이 조금 더 섬세하고 부드럽고 더 작아져요. 네.
그래서 장식도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섬세한 장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되고 이런 것들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쪽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언어에서도 과장되게 했던 언어들을 위트로 바꿔가는 거예요. 유머. 그 다음에 바로크 시대에 웅장하고 거대했던 것들이 로코코와 고전을 지나가면서 정교하고 더 우아하고 표현적인 그런 쪽으로 바뀌어요. 대표적인 게 모차르트 음악 같은 거죠. 네, 모차르트 음악. 그래서 바로크의 그 다성음악적으로 복잡했던 음악적인 그런 것도 음악이 화성적으로 바뀌어요. 화성적으로. 그러니까 다성적인 음악이라면은 그 대인법적인 음악을 말하는 거예요. 바흐 음악 같이. 네. 그런 음악에서 그런 음악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거기서부터 화성적인 음악으로 바뀌어요. 화성적인 음악의 대표적인 거는 찬송가 같은 거. 그러니까 쉽게 멜로디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송가는 멜로디가 어느 성부에 있어요? 소프라노에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잘 들리지. 근데 바로크 음악은 선율이 어디 있어요? 그럼 찾기가 어려워요. 소프라노에 갔다가 테너에 갔다가 베이스에 갔다가 막 알토에 갔다가 막 이렇게 섞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화성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고 표현적인 그런 양식으로 바뀌고 그런 것들을 누가 선호하냐면 중산층이 선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몽주의 그런 게 번창을 하면서 계몽주의에서 중요한 게 이성이에요. 이성주의. 감정으로 막 행동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성을 갖고 그런 것들을 조절하고 절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에 반해서 뭐가 생기냐면 형식주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형식.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지켜야 돼. 이런 것들이 생기고 권위주의가 생기고 형식주의, 권위주의 이런 것들이 생겨요. 자, 권위주의가 발생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개인주의 때문이에요. 개인주의가 개인의 자유가 중시되면서 그런 것들이 더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권위 많이 이래야 돼. 그리고 이성주의가 생기면서 이성이나 도덕이라는 게 환경을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성주의 이런 것도 고전주의 시대에 생기고 반면에 또 질풍노도의 그런 운동도 발생해요. 이거는 질풍노도라는 거는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감성주의라는 건 감정에 제한이 있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거에서부터 벗어나서 더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돼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한꺼번에
작용을 하는 때가 고전주의 시대예요. 네, 그리고 음악적으로는 바로크 시대의 음악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대입법적인 그런 거를 토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근데 고전주의 시대에 오면은 화성적으로 음악이 바뀌면서 보다 단순화된 음악이 요구돼요. 쉽게 들을 수 있는, 쉽게 멜로디를 들을 수 있고, 쉽게 선율을 따라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고전주의 시대에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조화, 안정, 평온 이런 것들이 고전주의 시대의 중요한 요소예요. 그 다음에 음악 안에서도 옛날에는 카스트라토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높은 음을 노래하고 이랬는데 소년이나 카스트라토를 통해서 노래를 하겠는데 그게 이제 여성으로 점차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자로 이제 점차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 남자 카스트라토도 가성 연주자로 바뀌고. 가성 연주자라는 거는 테너예요. 테너. 카운트 테너 같은 거. 예, 카운트 테너가 가성 연주자예요. 카운트 테너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카스트라토는 점점 사라지고. 카스트라토는 제가 옛날에 설명한 적 있죠. 네. 거기서부터 점차적으로 이제 바뀌어가면서 카스트라토는 점점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카운트 테너들이 이제 대체되고 여자들로 대체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점점 이제 개신교 성가대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들이 들어오죠. 19세기에 와서야 여자들이 교회에서 노래를 할 수 있게 돼요. 이전에는 못했죠. 자, 고전주의의 대표적인 작곡가를 들으라 그러면 세 사람이에요. 하나는 하이든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네, 하이든이라는 작곡가가 고전주의에서 대표적인 작곡가고 나이 순서대로 그 다음이 모차르트예요. 모차르트 들어본 적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베이토벤이에요. 베이토벤이 제일 나이가 어리죠. 고전주의 시대. 이거 봤을 때. 자, 고전주의 시대의 음악은 어떤가 보세요. 그러니까 고전주의 시대의 사회적인 그런 규범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자 그러면은 인간 평등, 그리고 시민 계급이 수준이 올라가면서 중산층이 사회적인 주도를 잡게 돼요. 왕은 사라지고 귀족들과 높아진 시민 계급의 사람들이 주가 되는 그런 사회고, 고전주의 시대의 복잡한 그런 형식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좀 더 단순하고 부드럽고 온화하고 이런 것들, 그런 걸 추구하기 위해서 사회 규범을 세운 거예요. 질서를. 그러니까 에티켓이라는 게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고전주의 시대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양식을 먹을 때 왼쪽에다 뭐 두고 오른쪽에다 뭐 두고 포크는 어떻게 쓰고 뭐 이런 거, 인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식탁 예절은 어떻게 지키고 말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고전주의 시대에 다 생기는 거예요.
결투도 그때 생긴다 그랬죠. 그런 게 사회적인 부분이고, 이제 음악적인 부분을 봅시다. 자, 음악적인 부분을 보면 선율이 강조가 돼요. 고전주의 시대에 오면은. 그러니까 멜로디를 들을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음악 안에서. 그 다음에 동기, 짧은 악구, 이런 개념이 생겨요. 모티브, 프레이즈, 이런 개념들이 생겨요. 선율에서. 그 다음에 이 프레이즈가 규칙적이에요. 규칙적. 8마디, 8마디, 뭐 4마디, 4마디, 뭐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선율들이 고전주의 시대에 생겨요. 그래야 쉽게 들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에 리듬. 고전주의 시대의 리듬은 다양한 리듬들이 사용돼요. 그리고 이 다양한 리듬들의 원천은 어디냐면 레스타티보예요. 레스타티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네, 말하듯이 하는 음악적인 그런 표현을 레스타티보라고 그러죠. 어디서 생긴 거냐면 오페라에서 생기는 거예요. 오페라에서 크게 아리아와 레스타티보로 나눠요. 오페라가. 그러니까 아리아라는 거는 뭐냐면 주인공이 노래로 표현하는 거를 아리아라고 해요. 노래로. 근데 주인공이 대화체로 표현하는 거는 레시타티브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나의 사랑 나의 영웅 이제야 돌아왔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오래오래 기다렸어요. 뭐 이런 걸 노래로 하고 있어요. 그건 아리아예요. 그 다음에 둘이 딱 마주쳐서 어떻게 된 거야? 빨리 들어와야지. 복수의 칼을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대화체로 서로 주고가는 이런 게 레시타티보예요. 근데 이런 레시타티보가 발달을 하면서 뭐가 같이 동시에 발달을 하냐면 그 대화체 말을 음표로 그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리듬이 발전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규칙한 리듬들이. 왜냐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넌 어떻게 해야 돼? 당장 나가! 이걸 리듬으로 그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리듬이 더 발전을 하게 돼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노래가 명확하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마디라든가 박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조가 돼요. 그래서 4분의 3박자 이런 개념, 8분의 6박자 이런 개념, 마디의 개념 이런 것들이 이제 틀을 잡는 거예요. 그런 게 초기에 발생하는 건 바로크인데 그런 게 이제 고전주의 시대에 오면 이제 확실하게 딱 잡히는 거예요. 자리가 잡혀요. 분명한 박자 이런 거. 자, 고전주의 시대의 화성은 어떠냐면 장조 단조가 있어요. 확실하게. 바로크 시대의 장조 단조가 서서히 확립되기 시작한 거고 고전주의 시대에 오면은 확실하게 장조 단조예요. 이제 무슨 장조, 무슨 단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조라는 개념도 생겨요. 전조. 그 다음에 불협화음에 대한 사용이 증가하게 돼요. 불협화음. 그 다음에 고전주의 시대 음악에서 박은 로코코 스타일을 들으면은 부드럽고 우아하고 섬세한 그런 것들이 요구가 되고, 그 다음에 지휘자라는 개념이 틀을 잡게 돼요. 그래서 지휘의 어떤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발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톤을 사용하게 되고요. 바톤이 뭐예요? 지휘봉, 아, 그걸 바톤. 예, 지휘봉을 사용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바로크, 아니, 고전주의 시대의 템포, 음악적인 템포는 기본적으로 중간 속도를 선호를 해요. 그리고 극단적인 거는 회피했어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 속도라면은 마더레이트죠. 모데라토라는 거. 모데라토 속도를 선호를 하고 거기서부터 느려지면 안단테 뭐 이렇게 가죠. 더 느려지면 라르고 이런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빨라지면 알레그레토, 알레그로 예, 그 다음에 프레스토, 비바체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아주 빠르고 막 이런 거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어요. 구전주의 시대에. 아주 느린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템포 마킹이라든지 템포 몇, 프레이즈라든지 다이나믹이라는 게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이런 거예요. 그런 표시를 이제 고전주의 시대에 오면 하게 돼요. 그 바로크 시대는 그런 게 없어요. 크레센도, 디크레센도도 없었고 포르테피아노 이런 거에 대한 마킹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런 걸 구체화하게 되는 게 고전주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단테 뭐 이런 거 그런 표시 들어본 적 있고 본 적 있죠. 그런 표시를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 게 고전주의 시대예요. 그 다음에 메트로놈이 발명이 돼요. 1816년에 고전주의 시대에 발명이 된 거예요. 메트로놈을 멜젤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멜젤. M-A-L-Z-E-L. 멜젤이라는 사람이 고전주의 시대에 메트로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로크 시대나 르네상스에서는 메트로놈이 없기 때문에 템포의 개념이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고전주의 시대에 오면서 메트로놈이라는 기구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이제 템포를 정확하게 하는 그런 개념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악기의 연주법에 대한 책 같은 것들이 생기고요. 교본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교본 같은 거. 그 다음에 표현에 대한 그런 용어들이 악보에 사용되게 돼요. 예를 들면 알레그로 그러면 생동감 있게 비바체 살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마에스토소 그러면 장엄하게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이런 게 음악적인 표현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고전주의 음악에서부터 사용이 되게 돼요. 그리고 밝고 경쾌한 음악들을 되게 선호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루바토라는 개념이 이제 생겨요. 루바토하고 리타르단트하고 리타르단도는 속도 자체가 느려지는 거고 루바토는 속도는 그대로 두면서 그 안에서 어떤 음을 약간 더 길게 당기는 거예요.
루바토는 그냥 거의 지휘자가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그 표현이 되겠네요. 지휘자가라기보다는요, 네. 연주자가. 그게 지휘자가 될 수도 있고, 연주자가 될 수도 있고, 작곡가가 될 수도 있어요. 작곡가가 여기 루바토로 해주세요. 그럴 수도 있고, 지휘자가 여기 루바토에서 약간 이렇게 당겨서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데서 자기가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피아니스트다. 그럼 자기가 치면서 여기 내가 루바토로 치겠지.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 이런 개념들이 생긴 거예요. 루바토의 개념이. 음악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식이에요. 자, 다이나믹은 처음으로 음악 안에서 크레센도, 디크레센도라는 게 나와요. 그 크레센도나 디크레센도 아시죠? 네, 이런 개념이 시작된 게 고전주의 시대에 생기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없어요. 그런 게. 다이나믹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악보에다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악보에서 크레센도, 디크레센도라는 개념이 생겨요. 점점 커지고 점점 작아지고 이런 게. 독일의 마나이 마카에서부터 처음 발생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톤 칼라나 비브라토 이런 개념도 생겨요. 비브라토. 그러니까 르네상스나 바로크 시대까지는 비브라토가 조금 억제된 음악을 했었어요. 근데 고전주의 시대에 오면은 비브라토가 허용이 돼요. 성악가들, 훈련된 성악가들을 통해서 이제 발전이 되게 되죠. 비브라토가. 혹은 현악기에서 비브라토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는 기하음악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 규모도 커지게 돼요.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표준화된 오케스트라라는 개념이 생겨요. 고전주의 시대에 와서 처음으로. 그럼 바로크 시대의 오케스트라는 어떠냐면 한 20명밖에 안 돼요. 바로크 시대 음악에서는. 이제 고전주의 시대에 오면서 50명 이 정도 규모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오케스트라 폼을 형성하게 되는 건 고전주의 시대에 와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표현에 있어서, 음악적인 표현에 있어서 고전주의 시대에 오면은 화성이 강조가 돼요. 그래서 종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종지를 잘 나타내는 거.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선율이 강조가 되고요. 정리를 해보면은 고전주의 음악은 뭐가 중요하냐면 대칭, 균형, 분명, 절제, 형식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대칭이 되는 거, 균형이 잡힌 거,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 그다음에 형식이 중요시해요. 그래서 소나타 형식 이런 것도 고전주의 시대에 생기는 거예요. 고전주의 시대에 생기는 형식에서 대표적인 게 소나타예요. 그 다음에 론도, 그 다음에 주제와 변주, 그 다합장 형식 이런 거예요. 론도가 뭔지 아세요? 이게 어떤 주제가 하나 있고 그 주제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것으로 바뀌어요. 그랬다가 그 주제로 다시 돌아요. 이런 식이에요. A, B, A, C, A, B, A. A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걸로 바뀌었다. B로. A를 중심으로 C라는 또 다른 걸로 바뀌었다가 또 A를 중심으로 D라는 또 다른 걸로 바뀌었다가 다시 A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건 A죠. 네, 그 안에 다른 요소들을 이렇게 심어 놓는 그 돌아가는 형태를 론도라고 해요. 라운드라는 말 아시죠? 이렇게 둘러싸는 걸 라운드라고 하죠. 그런 말에서 온 거예요, 론도. 그 다음에 주제와 변주는 알아요? 주제와 변주라는 거는 짧고 간단한 주제를 하나 놓고 1주제 그러면 뭐를 바꿔서 만들고 2주제 그러면 또 다른 뭐를 바꿔서 만들고 3주제 그러면 또 다른 뭐를 바꿔서 만들고 이런 걸 주제와 변주곡이라고 해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학교종이 땡땡땡이라는 주제를 갖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게 주제죠. 1변주는 내가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이거를 리듬만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원래는 솔솔랄라 솔솔미 그때 솔솔라 라솔솔미 솔솔미 뭐 바꿨어요 제가? 리듬 바꿨죠. 그걸 1주제로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주제는 내가 뭘 바꾸고 싶으냐면 솔솔랄라의 리듬이 아니라 화성을 바꾸고 싶어요. 마이너로 따라라라리리라 띠리라라리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학교종이 땡땡땡은 맞는데 단조로 바꿨죠. 이걸 이 변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주라는 건 주제 하나를 가지고 리듬을 바꾸기도 하고 화성을 바꾸기도 하고 뭐 속도를 바꾸기도 하고 뭐 주제를 다 장식으로 바꾸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화시켜가면서 곡을 전개하는 걸 주제와 변주곡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베리에이션이라고 보통 나오는 그거죠. 예, 맞아요. 알겠죠? 그런 것도 고전주의 시대에 생기는 형식이에요. 이해하죠? 그 다음에 고전주의 시대에 사용했던 주요한 장르는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소나타, 현악사중주, 협주곡, 교향곡. 교향곡이라는 것도 고전주의 시대에 생기는 거예요. 소나타도 고전주의 시대에 생기고. 다른 미사나 오라토리오나 오페라 이런 거는 바로크 시대부터 생긴 거예요. 그 이전부터 생겼던 거기 때문에 고전주의 시대에 있지만 새롭게 고전주의 시대에 생기는 형식은 그 교향곡, 소나타 이런 거예요. 알겠죠? 예. 자, 정리합니다. 고전주의 시대 음악을 정리하면 고전주의 시대 음악에서 중요한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형식. 형식이라는 게 틀을 잡게 돼요. 고전주의 시대. 소나타 형식, 뭐 ABA 형식, 뭐 이런 거. 예,
형식이 특징이고 그 다음에 분명하고 명료하고 또렷하게 표현되는 거. 선율이 어디 있다고요? 소프라노에 들리게. 네. 그래서 대법적인 음악에서부터 화성적인 음악으로 바뀐다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온화함 그런 것들을 갖추고 이런 것들이 고전주의 음악에서 중요한 요소예요. 하시겠죠? 네. 오케이, 됐습니다. 그 바로크 시대 때도 보면 그 여러 가지 연주곡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 아까 말씀에서는 다이나믹 이런 것들은 거기서는 거의 무시하고 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음악들은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게 조금 어떤 거요? 바로크 시대 때도 음악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고전주에 와가지고 다이나믹이나 예. 뭐 이런 것들이 생겼다 예,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 전에 바로크 시대에 바로크 시대에는 그런 표시가 없고 연주자가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아 연주자가요? 알아서. 알아서. 예. 그러니까 악보에는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때는 지휘자도 개념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렇죠. 지휘자도 없으니까 연주자가 하는 알아서 하는 그냥 거예요. 알아가지고. 예. 표현 악보를 보면서 음. 그 유추를 하는 거죠. 아 여기쯤이면 크게 해야 될 것 같다. 여기쯤은 작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현악 사중주 이렇게 꾸려서 한다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제 협의를 하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크게 하고. 네, 네.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 교수님 이렇게 지금 음악사를 처음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럼 2학기 때는 이거를 이어서 이제 낭만주 이렇게 다 예, 넘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개념을 잡게요. 네, 전체적 흐름이나 개념을 잡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예. 처음부터. 보통 클래식 음악 그러면 고전 음악 보통 맞아요. 고전 표현하잖아요. 음악을 얘기를 하죠. 네. 네, 고전 음악을 얘기하고 고전 음악이 대표적인 그런 것들을 나누기 때문에 그게 총체적인 언어가 되버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